먼저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방역 대책을 보고 듣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정부 측은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102만 본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62%인 63만 본에 대해서 방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4월까지는 금년도 매개충 우하기가 됩니다. 이 시기까지 피해 고사목에 대한 전량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무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우 재선충병 관리에 실패해서 일부 보호목 외에는 거의 소멸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선충과의 전쟁을 통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원섭 산림청장은 2017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한 방역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 방제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3년에는 218만 본에 이르던 피해 본수를 2014년 109만 본으로 줄이고 올해는 33만 본으로 줄여서 내년도에는 10만 본 이하로 줄인 뒤에 2017년 즉 3년 뒤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 방제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완전 방제가 이루어진 뒤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사후 관리 방향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방제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의 피해목 방제 중심의 예산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발생을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시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전문 방제단을 배치하고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방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구림, 매개충, 유용 천적 탐색 등 항구적인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산림청장은 당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의 범위에 소나무 재선충병을 포함시켜주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전담 인력을 확충 지원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 보고에는 정부 측에서 신원섭 산림청장과 김계조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보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업동 경기 광주시장 그리고 이강덕 경기 포항시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문제와 법인세 문제를 포함한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경제 살리기도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자칫 경제 죽이기,
기업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법제처가 올해 입법을 추진키로 한 법안 287개에는 세법 개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지방세 관련 법안, 관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의 2대 잣대는 경제 살리기와 조세 정의에 있을 것입니다. 세법 개정은 과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에 응할 것입니다. 야당은 부자와 서민을 편가르는 식의 억지 프레임을 붙이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함께 국가를 위한 미래 설계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베를린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나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유대인 수백만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우슈비츠는 항상 인간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준다고 했습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기웃거리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는 격이 다른 행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발표할 아베 담화에서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인 8,700여 명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연행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사를 취소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수치의 역사를 끊으려는 반면 일본은 수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망령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반면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고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참여는 평화와 공존을 조성하고 일본의 후한 무치는 대립과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메르켈 총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데 참여를 거부하는 아베 총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아베 총리는 양심의 수용소인 아베 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양심을 가두고 있는 아베 슈비츠 수용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참회와 반성이 먼저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담화에 무엇을 담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중3 남학생이 동급생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학생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폭력에 대한 교육 현장의 그릇된 인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자칫부전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가 상습 폭행을 단순한 싸움으로 보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화해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의 직무유기이자 폭력 방조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학생들 간의 진정한 화해는 가해 학생의 반성과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이 학교 폭력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